남크릴 열도를 내어줄 테니 한국을 함께 치자. 최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회담 중 러시아 측에 충격적인 제안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한국형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의 국방력이 빛의 속도로 강해지자 헌법을 개정해 힘으로 독도를 뺏으려던 일본의 계획이 틀어지자 일본은 러시아의 쿠릴 열도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반응은 일본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24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동부군 관구 공보실은 전날 남쿠릴 4개 섬 중 이투르프, 쿠나시르, 그리고 사할린주에서 병력 1만 명, 차량 500여 대, 12척의 함정 등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보실은 훈련이 5일간 진행된다며 상륙 전술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일간인 코메르산트는 지난 23일 훈련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훈련과 관련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브 관방장관은 러시아군의 북방 영토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군의 대규모 훈련이 일본의 입장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남쿠릴 열도 4개의 섬의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조약을 근거로 이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열도를 통제 중인 러시아는 남쿠릴 열도가 2차 대전 종전 후 전승국과 패전국 간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면서 반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강력한 대응에 쿠릴 열도가 일본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자 일본은 러시아에 깜찍한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쿠릴 열도를 문제 삼지 않을 테니 자신들과 손잡고 한국을 치자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시다 총리의 전체적인 외교정책 방향은 일본이 러시아와 손잡고 한국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황당한 일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일본에 큰 충격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는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반면 한국과는 나인브릿지라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반도와 극동 지역에서 수산, 농업, 전력, 철도, 북극항로, 가스, 조선, 항만, 연해주 공단 이렇게 9개 분야에서 한국과 초대규모 사업의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나인브릿지 프로젝트의 스케일이 얼마나 거대한지는 전력 분야 사업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시작해 중국과 몽골,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초대규모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과 손잡고 일본을 초토화시키려는 국가는 러시아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다져진 세계 최고의 군 IT 기술력을 보유한 이스라엘이 최근 한국과 손잡고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싹쓸이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최근 사우디와 UAE를 시작으로 중동 국가들의 미국산 무기 구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동 시장에 더 이상 무기를 판매하지 않는 완전 철수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 손잡고 중동을 시작으로 세계 무기 시장을 완전히 싹쓸이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특히 한국과 이스라엘의 밀월 관계는 역사적인 수준으로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데 이어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박근혜 정권 대비 2배나 증가했습니다. 중국과 국경 지역에서 수차례 군사 다툼을 벌이던 인도가 한국산 차세대 경전차를 도입해 중국 탱크를 박살내버린 사건, 미국과 프랑스 등 모든 유력 후보들을 제치고 호주에서 55조 원 규모의 초대형 수주의 한국이 선택된 놀라운 사건 등 이미 한국산 국방 기술이 세계 최고임이 증명되면서 세계 최고의 IT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이 한국과 손을 잡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총리가 직접 한국을 찾는 등 심상치 않은 밀월 관계가 공개되자 이를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유명 학자 촘스크와 지젝은 한국은 이스라엘과 공범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중동 국가와 다툼을 할 때 한국산 무기를 사용해 엄청난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공개한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면 일본이 5위, 한국이 그 뒤를 바짝 추격 중인 6위인데
점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 IT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 한국의 밀월 관계가 점점 더 강화되면서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된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독일의 언론들은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지금 당장 한국에 사과하지 않으면 총리직을 사퇴할 수도 있다 라며 일본에 경고를 날려 기시다 총리가 뒷목을 잡게 만들었는데요. 반면 한국은 최근 이스라엘과의 협력에 이어 미국의 깜짝 발표로 초대박이 나려 하고 있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18일 한미 당국 간 한국전 종전선언 이슈를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북한의 대화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종전선언 역시 북미 협상의 의제가 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는 이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고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 북한과 외교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는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과 관여 가능성 검토를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에 계속 손을 내밀고 있다고 한 뒤 우리는 북한을 향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품고 있지 않다. 우리는 전제 조건 없는 만남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과 인도적 우려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 제공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역사상 이렇게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적이 없는 데다가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들도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낙하했습니다. 즉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과 미국, 북한 이렇게 세 개국의 주도 아래 한반도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발판이 마련된 것인데요. 실제로 한국과 미국은 문안 협의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안까지 협의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정부도 종전선언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조율을 거쳐 한미가 종전선언에 대한 공동문안을 만들어 북한과 대자하게 돼 북한의 동의를 얻어낸다면 종전선언 채택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는 곧 한반도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는 한반도는 앞으로 4년 안에 통일될 것이다. 쇠퇴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이 될 것이다. 일본으로 간 청년들 지금 당장 한국으로 돌아오라. 일본은 통일된 한국과 절대 경쟁이 안 된다 라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